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4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저번 영상에서 소중한 댓글 올려주신 향기님, 김건희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미있는 댓글 계속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하고 의미있는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공천이 검찰개혁이고 정의다. 정청래는 공천 똑바로 하라. 이런 주제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또 야외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 약간 덥습니다. 낮에 진짜 덥는데 햇빛도 좀 나긴 나는데 완전히 쾌차한 날씨는 아닙니다. 약간 좀 흐릿한데 그래도 햇빛은 났습니다. 계속 날이 요새 흐리는데 아쉬운 따라 오늘 햇빛이 좀 나네. 좀 덥습니다. 여름 같습니다. 밖에 나가기 시원하게 좋네요. 덥덥하면서도 바람이 살랑살랑 부고 오늘은 바람도 그렇게 부지 않습니다. 여기 바닷가인데 원래는 바닷바람이 센데 여기가 그렇게 바람이 세지 않습니다. 오늘 먼저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한 뉴스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하정우 AI 수석 있죠. 결국은 출마하는 모양입니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 사의 표명을 했답니다. 그 부산 북갑 출마가 초읽게 들어갔다. 그리고 또 전원수 청와대 대변인도 사의할 것이다. 결국 전원수 대변인도 출마가 예상됩니다. 청와대 인사들의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도 많았죠. 특히 하정우 수석은 뭐 나가니 안 나가니 말이 많았는데 결국 오늘 27일 청와대 사의를 표명했답니다. 결국 정치에 마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 달 4일까지가 그 공직자들은 사퇴 시한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다음 달 4일까지는. 그리고 이제 청와대 쪽에서 관계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그 하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리할 것이다. 제거할 것이다.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전날 어저께 아마 정청래 대표하고 회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수석하고. 그러고 정청래가 설득을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현재 보니까 그 부산 북갑에는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출마해 있고 무소속, 한동훈이 무소속, 그 다음에 박민식이 국힘 이 사람들이 출마한다고 나와 있는데 박민식이는 이제 윤통 정권의 본부 장관 했죠. 그리고 과거에 이지역구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국힘에 내리 계속 몇 선을 했을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전재수 의원이 물리쳤죠. 물리치갖고 박민식을 물리치고 전재수 저 국회의원이 현재 부산시에 출마한 전재수 의원이 내리 3선을 했고 참 언제적 다 인물인데 박민식이도 옛날에 그 전재수 의원 전에 이 지역구를 한 사람이에요. 이게 참 또 돌고 돌아 또 국회의원 또 출마했네요. 여기 이제 만일에 이제 하정우 수석이 여기 출마를 한다면은 3판이 되는 3파전. 현재 보니까 뭐 추세를 보면은 뭐 여론조사 대충 보면은 하정우 수석이 그래도 1위는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뭐 크게 앞서는 건 아니고 오차 범위 내 1위를 달리고 있더라고. 현재 보니까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러니까 전원수 청와대 대변인이 원래 울산이 지역구인데 아마 이번에는 이제 충청도로 갈아타는 것 같습니다. 이게는 이제 충청남도 아산을 여기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퇴를 했죠. 비서실장을 받아므로써 그건 공석이 됐죠. 국회의원. 여기서 이제 또 강훈식 지역구에 전원수가 출마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참 말이 많았는데 하수석에 대해서는 뭐 출마한다 안 한다 대통령이 뭐 원치 않는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는데 또 어떤 인간들은 뭐 대통령이 일부러
하수석을 띄우려고 뭐 나가지 말라 이런 식으로 쇼하는 거다. 하수석을 띄우려고 하는 거다. 이런 뭐 말도 많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속뜻은 원치 않은 것 같아요. 하정우 수석의 어떤 국회의원 출마를 원치는 않은 것 같아요. 속마음은. 대통령의 그 언급을 볼 때. 그러나 이제 본인이 하정우 수석이 정치에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에 어떤 마음이 강하게 있는 모양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 본인이 뭐 정치를 하겠다는데 뭐 말릴 수 없는 거죠. 대통령 원래 우리 대통령은 강요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뜻을 존중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얼마 전에 그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런 말 했죠. 얼마 전에 그 하수석의 그 국회의원 출마에 대해서 이거는 뭐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뭐 대통령이 뜻도 필요 없고 이거는 본인의 결정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했죠. 본인이 뭐 출마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대통령도 그걸 말릴 수 없는 거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원래 우리 대통령 스타일이. 어쨌든 뭐 만일에 출마한다면은 성장을 기대합니다. 부산 시민으로서 뭐 저는 부산 북구 갑의 주민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산 시민인데 저도 그게 어쨌든 전재수 의원이 3선을 했는데 그래 쉬운 지역은 아닙니다. 과연 지금 뭐 한동훈도 나와 있고 전재수도 나와 있는데 이왕 출마한다면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정치를 하려면은 강한 어떤 마인드 있어야 돼요. 그냥 막 한번 해보자 어렵건만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건 안 되고 강한 승부욕을 발휘해야 됩니다. 정치 어떤 의지가 있어야 돼요.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좋은 의미의 의지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정치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어쨌든 하수석이 본인 의사가 중요하니까 다 성인이고 뭐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해가고 결정했으니까 존중하는 거죠. 어쨌든 선전을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대구시장 지선의 63지선의 대구시장 선거였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벌써 확정됐었고 그 다음에 국힘 쪽도 확정이 됐어요. 결국 이진숙이가 출마를 포기했고 그래갖고 어떤 뭐 국민의힘에 도전에 당선이 되도록 자기가 뭐 사퇴한다. 뭐 좌파한테 대구시장마저 넘길 수 없다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전 그 원내대표죠. 추경호가 확정이 됐어요. 국힘 쪽에는. 그런데 이제 보수농계 조갑제가 굉장히 비판하더라고. 결국 윤의견이다. 국민의힘의 공천은 윤의견 세력들이 다시 공천받았다. 결국 추경호도 윤의견 세력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을 어떤 방조한, 동조한, 그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 특검에 기소된 상태죠. 조합장이 되게 비판하더라고. 그러고 뭐 충청도 거기도 뭐 충청북도 거기도 뭐 윤곽근인가? 그 윤석열 내란 그 변호사 윤곽근 그것도 거구에 가까운 목사 아닙니까? 그 소리 많이 하는 엉터리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 결선에 진출했더라고. 그 충북지사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어쨌든 최종 결선에 올라갔대요. 국힘 그 경선에. 아마 그 김영하하고 붙겠지 뭐. 그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겠네. 그러고 그 개혁신당 조홍철이가 또 경기도지사에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조홍천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죠.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는데 탈당해갖고 이것도 반명 아니면 반명 대표적인 반명 인물이었잖아 민주당에 있을 때. 그래갖고 결국은 그 당원들이 신발을 받고 공천을 못 받았죠 조홍철이가. 그래갖고 탈당해갖고 개혁신당에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그 이준석이 그것을 뭐 경기도지사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답니다 오늘. 그래 출마하면서 하는 소리가 현재 나와 있는 후보들은 진짜 찍고 싶지 않다. 국민들이 볼 때 경기도 도민들이 볼 때
진짜 찍고 싶은, 경기도민들이 볼 때 진짜 찍고 싶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경기도지사 얘기도 아직 완전히 대전표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아직 그 확정이 안 됐어요. 그 민주당은 일찌감치 그 추미애가 결정되었고, 국힘은 양향자, 이성배, 또입니까 함진규 이 사람이 경선을 한답니다. 세 사람이. 그래 5월 1일 되면은 후보가 확정된답니다. 그래 되면 이제 또 3파전이 되겠네요. 추미애, 국힘, 조홍천. 어쨌든 추미애 후보가 민주당 후보 결정되었으니까 어쨌든 성공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민주당, 저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국힘 후보가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어쨌든 추미애가 최종 후보가 되었으니까 민주당의 후보로서 당선이 되기를 바라고 지지하게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국힘보다는 추미애가 돼야죠. 어쨌든 그러니까 추미애가 말이 많았죠. 경기도의 어떤, 저는 물론 한준호 그 후보를 지지했지만은 어쨌든 뭐 추미애가 결정됐으니까 추미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미애의 좀 뭔가 좀 대반전이 있어야 된다. 대우각성이 있어갖고 제대로 된 진짜 경기도를 위한 전문 행정가로 거듭나야 된다. 공부도 좀 하고 경기도 현안에 대해서 열심히 좀 해갖고 진짜 부끄럽지 않은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의 경기도지사를 잇는 그런 훌륭한 도지사가 될 수 있도록 공부도 좀 하고 경기도를 위한 어떤 대안도 마련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냥 뭐 어찌하면 되겠지. 그건 아니나 생각해서는 안 되고, 추미애도 바싹 정신 차리고 본선에 가서는 어쨌든 TV 토론회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뭐 버벅대면 안 되고, 그 민주당 경선 토론처럼 질문을 하면은 뭐 질문한 사람 보고 대답해봐라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본선에서는 그게 안 통합니다. 제대로 준비를 해갖고 제대로 좀 진정한 민주당의 그 도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이걸 경기도지사를 어떤 자기 대권 노름의 징검다리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기도를 살리는 그런 전문 행정가로 태어나겠다. 그런 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물 한잔 하겠습니다. 목이 탑니다. 햇빛이 따갑네요. 그러고 차기 국회의장 좀 있으면 선출된답니다. 우원식 의장 임기가 이제 거의 다 됐죠. 5월달 되면 새로운 의장이 또 선출된답니다. 그러니까 5월 11일, 12일 날 이제 권리당원도 그 투표권이 있어요. 옛날에는 국회의원들이 투표해갖고 결정이 됐는데 이제는 이제 권리당원도 20%가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도 투표권이 있어요. 온라인 투표가 진행된답니다. 그러니까 5월 11일, 12일 날 민주당 권리당원의 투표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20%가 반영되고 나머지 80%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투표하는 거고 13일 한답니다. 국회의원들은. 현재를 보니까 그 6선의 조정식 의원, 5선의 김태년 의원,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3분이 나왔어요. 이것도 3파전인데 현재로서는 어떤 예상하기로는 6선의 조정식 의원이 앞서가고 있다. 그런 추측을,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식 의원도 친명 최측근이죠.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아닙니까? 조정식 의원도. 그러니까 친명계, 민주당 내의 친명계 초선 의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조정식 의원이. 그래 앞서가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러나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 저번에도 뭐 저번 그 국회의장 선거할 때도 추미애가 된다고 추측이 되었는데 예상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원식이 되듯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선 김태년, 그 다음에 박지원은 참 대단합니다. 할배 참 박지원이. 근데 박지원이가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털보 쪽 털보 쪽 팬덤들, 그리고 족바 이런 어떤 쪽의 어떤 팬덤들을 지지받고 있다. 조금 박지원이가 조당하고 가깝죠. 조국당하고 좀 가깝잖아. 예. 그러니까 족바들이 많이 지지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도 어쨌든 이 세 분 중에서는 그래도 6선 조정식 의원이 돼야 된다, 의장으로. 왜냐면 물론 친명인 것도 있지만 이분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호흡, 동반 이런 어떤 걸 볼 때도 물론 상권 분리 원칙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국회와의 어떤 소통, 그리고 어떤 이재명 정부의 어떤 같은 어떤 동반 어떤 성공을 위해서는 이왕이면 조정식 의원이 돼야 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래야 서로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 어떤 개혁적인 입법을 할 때도 호흡을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조정식 의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당원들도 우리 권리당원 20%가 투표되니 이번에 권리당원들 투표를 하죠. 저는 6선 조정식 의원의 한 표를 행사할 겁니다. 그러고 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은 또 트럼프가 뭐 만찬하다가 뭐 총격 소동이 있었어. 총격. 예. 총격 소동이죠. 총격. 25일 저녁에 현지 시각으로 미국 현지 시각 25일 저녁 워싱턴 DC 힐튼 호텔에서 뭐 만찬장에서 그 백악관 출입 기자단의 어떤 만찬이 있었는데 거기서 총격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저도 잠시 그 화면을 봤는데 막 총소리가 뻥뻥 들리고 이러니까 막 놀래갖고 그 참석한 사람들이 테이블 밀로 대가리 쳐박고 공포에 질리는 거죠. 갑자기 막 그 만찬 테이블에 전부 다 고개를 쳐박고 트럼프도 그 테이블에 막 고개를 쳐박더라고. 트럼프 만원하고 전부 다. 그래갖고 경호원들이 달리 들어가고 대표를 시키더라고. 에워싸갖고 트럼프를. 그때 물론 뭐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큰 뭐 불상한 사람은 없었는데 다 놀란 거죠. 그 참사 총소리가 방방 들리니까. 그러니까 막 압수단장이 된 거죠. 음식이 쏟아지고 막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쳐박으니까 음식이 쏟아지고 넘어지고 막. 결국 용의자는 체포됐다. 총을 소지한 그 용의자가 체포됐대요. 구금 중이고 수사를 받고 있겠죠. 어쨌든 이 트럼프라는 인간 진짜 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했든 자이든 타이든 이 사람도 사라져야 돼요. 미국 국민들이 좀 깨어나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해야 대통령직을 박탈시켜야 미국도 살고 세계가 삽니다. 미국 국민들이 좀 깨어나기 바랍니다. 그러고 오늘부터 이제 고유가 지원금이 지급이 되죠. 그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피해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뭐 4월달에는 뭐 시학계청, 5월달에는 일반 국민 지급된다는데,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이런 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국힘이나 이런 쪽에서는 막 표준이 어떠니 또 비난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빚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작년에 어떤 안정적인 국정 운영, 경제적인 안정으로 세금이 이제 예상보다 더 많이 거친 그 상태에서 더 많이 거친 세금에서 하는 거다. 빚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 말씀하셨죠, 대통령께서. 이거는 워낙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좀 경기가 살라했는데 주가도 오르고 뭐 경제 회복이 뭐 보이는데 이 트럼프라는 인간 때문에 이 말종 때문에 중동 정령이 터지는 바람에 또 있던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이런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 트럼프라는 인간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어떤 자영업자들이 힘든데 중동 정령이 겹치기 때문에 겹치는 모습 지금 자영업자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도 살리고 골목상권도 살리고 그러고 어떤 국민들한테도 어떤 경제적인 어떤 조금이나마 어떤 여유를 주기 위해서 소비하라고. 또 기름값이 오르니까 어떤 말 그대로 고유가 지원금 아닙니까? 기름값이 오르니까 그만큼 또 지원하는 거죠, 나라에서. 잘하는 것 같아요. 적극 찬성합니다. 뭐 이제 국힘 쪽에서는 뭐 선거용이다 이래서 왔는데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걸 무슨 빚내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말 맞다나. 워낙 지금 힘드니까 경제가 골목 상권이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썸네일도 올렸지만은 반드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공천해야 된다. 정청래는 눈치 보지 말고, 응?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날조 수사의 피해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 우리가 지켜야죠, 민주당에서. 응? 당이 뭡니까? 그런 어떤 억울한 피해자를 살려주는 게 당 아닙니까? 동지로서. 그런데 뭐 국힘이나 뭐 중도층이 비난한다고 이걸 개무시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바람이 또 살살 좀 부네요. 새소리도 들리고, 여기 보니까 들꽃도 많이 피었어요. 예, 이런 뭘 들꽃도 또 많이 피있고, 봄은 봄입니다. 봄은 봄이 왔습니다. 근데 봄, 가을이 짧아져서 탈립니다. 바로 뭐 봄도 금방 가버리고, 여름이 오니까, 옛날보다는 봄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고,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이 김용 부원장의 어떤 공천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데 논란이 되고 있어요. 민주당 안에서도 그렇고, 또 국힘이나 저런 어떤 보수 조중동 이런 인간들은 막 비난 공세를 하고 있죠. 그래, 정청래 지도부는 그 김용 부원장의 그 사법 리스크 등의 우려로 김용 민주연구부원장의 재보선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사법 리스크는 뭡니까? 이거는 저쪽에서 만든 프레임 아닙니까? 옛날에도 이재명 대통령에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전부 그 조중동이나 이런 그쪽 국힘이나 이런 저쪽에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그런 식으로 올려서 만드는 거잖아요. 마치 무슨 사법적으로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죄인처럼, 범죄인처럼 그런 꾸민 거 아닙니까? 이런 용어 쓰면 안 돼요. 사법 리스크라는 용어는. 이거는 그쪽 국힘이나 조중동이 만든 용어입니다. 잘못된 이건 용어예요. 사법 리스크 아니죠. 하나의 날조 조작 수사죠. 피해자죠, 피해자. 김용이란 분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고, 날조된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에 의해서 억울한 피해자죠, 피해자. 사실상 범죄자들은 검찰의 범죄자는 검찰이야.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을 조작했어요. 그 검찰이 정치 검찰이 범죄자들이야. 그들이 만든 프레임에 놀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김용 부원장은 공천해야 된다. 현재 보니까 50명에서 60명 정도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김용 부원장을 공천해야 된다. 대초 보니까 강덕구, 이현주, 황민선 최고위원들이 공천해야 된다는데 명단을 올리고, 그러니까 조정식, 서영교, 박성준, 박지원, 김성원, 전용기, 박선원 의원, 이건태 의원 등이 여기 포함됐어요. 현재까지 한 60명이 넘어요. 김용 부원장을 반드시 공천해야 된다. 그런 분들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이. 근데 김용 부원장은 6.3 이번 재보선에서 어디를 원하냐면은 지역구를 경기도 안산갑과 그리고 하남갑 이 둘 중에 하나를 출마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민주당이 현재 윤석열 정권이 그 검찰의 조작, 날조 기소, 국정조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응?
그냥 본인은 억울한 피해자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당은 나를 공천을 외면하면 안 된다. 나를 공천을 외면하면 어떤 자기 부정이고 자기 당착이다. 민주당의. 그런 식으로 당 지도부의 본인을 공천 주기를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2심까지 뭐 유죄가 났다. 에? 1심도 유죄, 2심까지 유죄가 났다고 이제 비난하는 측에서는 그 공천을 주서는 안 된다고 비난하는 측은 뭐냐면 2심에서도 유죄까지 나왔 1심도 유죄, 2심도 유죄니까 이건 안 된다. 응? 하고 앞으로 뭐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만약에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적 유죄가 나오면 다시 또 설령 뭐 당선되더라도 나중에 김용이 또 재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갈리는 모양이에요. 공천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아까 60명 정도 또 희망은 또 친청 쪽이겠죠. 친명 쪽 의원들은 조금 이제 지지하는 편이고 친청 쪽 국회의원들이 조금 또 난색을 표하고 그런 것 같아요. 대충 이것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민주당 안에서도. 왜 자꾸 이게 이제 김용 부원장의 공천이 논란이 되냐면은 찬반이 나뉘냐면은 그 유죄 판결이 났다 이거죠. 1심뿐이 아니라 2심까지도 났는데 그래서 피선거권 논란. 과연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그래서 1심, 2심 모두 징역이 5년으로 실형을 선고됐다. 그런데 어떻게 출마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공천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징역 5년이 나왔다. 실형이 선고가 됐다. 그런데 민주당 검증위원회에서는 당초에는 적격 판정을 내렸대요.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면은 물론 뭐 공천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뭐 국힘이나 또 민주당 내에서도 그럴싸한 논리로 설명하죠. 아까도 뭐 1, 2심 뭐 실행이 되고 선고됐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설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찬성하는 입장, 저 같은 입장, 저는 찬성합니다. 공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어떤 60명의 그 찬성 공천을 줘야 된다는 의원들의 입장은 뭐냐면은 이 정치 검찰이 완전 이거는 윤석열 정권 치하의 정치 검찰 아닙니까? 정치 검찰의 기소가 유동규의 그 일관성 없는 진술에 의한 조작날조 기소라 이거죠. 완전 터무니없는 기소를 한 거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거다 이거죠. 조작해갖고 그 유동규의 일관성 없는 진술을 어떤 짜고한 거 아닙니까? 그게 나오고 있잖아요. 유동규하고 그 검사하고 서로 거래를 했잖아요. 날조 증언을 해라. 증언하면은 니 봐줄게. 이런 식으로 서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유동규하고. 그러니까 유동규 일관성 없는 그 검찰하고 짜ong된 짝짝공한 그 유동규의 일관성 없는 진술에 의해서 조작날조된 기소라. 그런데 이런 현 상황에서 공천을 안 준다는 것은 자가당착, 민주당의 자가당착이요. 자기부정이다. 대장동 수사 자체가 이재명 죽이기 날조 공작 수사 아닙니까? 예? 그 증거가 지금 하나씩 다 나오고 있잖아요. 완전한 날조 공작이었, 날조 수사라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도 같이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민주당에서 김용 부원장을 공천을 배제하면은 이거는 정치 검찰의 수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날조 수사를 인정하는 거라고. 사법부가 뭐 1심, 2심 유죄라고 했는데 사법부의 판결도 다 옳은 겁니까? 날조 조작해서 기소를 한 것을 사법부가 1심, 2심 유죄 때렸다는 거는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조작해갖고 만드는 그걸 보고 판사가 1심, 2심 유죄를 때렸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무조건 판사가 1심, 2심 유죄 때리면 그게 다 인정해야 됩니까? 수사 자체가 조작된 것을 보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잖아. 그러니까 판사의 판결도 우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고 최종 판결은 난 거 아니야. 아직 3심이 남아있어. 응? 원래 최종 판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어느 누구라도. 증거가 없어. 증거라는 건 유동규의 진술밖에 없어. 우리가 그거 다 보고 있잖아요. 유동규의 그 왔다 갔다 하는 진술밖에 없어. 돈 줬다. 응? 그런 증거도 그 신빙성도 없어. 그 신빙성도 일관돼야 되는데 그 증언도 이랬다 저랬다 수시로 바뀌는 거야. 그런 거는 그러니까 판사 인원들도 잘못됐다는 거지. 그 유동규 일관성 없는 진술을 보고 무조건 유죄 때는 인원 이 판사 새끼는 나쁜 새끼들이지. 응? 쉽게 말하면 조이대의 그 사법부 그 썩은 판사들의 집단에서 내린 판결이다 이겁니다. 이것도 한 통속이죠. 검찰하고 그 썩은 판사들하고. 뭐 또 민주당 내에서 반대하는 척 이야기는 뭐 중도청 선거에서 이런 식으로 만일에 김용에 대해서 공천을 강행하면 중도청이 이탈될 우려가 있다. 유죄 선고가 났는데 어떻게 중도청이 그럼 이탈한다. 불리하다 민주당한테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이게 또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러면은 말라고 지금 국정조사합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 대장동 수사, 그 날조 수사,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를 검사에 대한 날조 수사, 검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고 있잖아. 거기에도 안 맞는 거지. 응? 그 민주당이 그런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 대장동 수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한 모든 기소는 엉터리 조작 기소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국민한테 알리고 그래갖고 그 엉터리 범죄자 날조한 검사들을 검사 인간들을 처벌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 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은. 근데 국힘이 이제 또 역공을 이제 맹공을 하고 있어요. 그 김용 부원장이 공천 문제에 나서갖고. 그런데 국힘은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이번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시장 공천이 최종 그 후보가 대구에 그 국힘의 후보가 누구입니까? 추경호 아닙니까? 추경호가 국힘의 후보가 됐어요. 이자도 지금 수사받고 있어. 특검에 의해서 기소가 됐다고. 물론 아직 1심 판결은 안 났는데 이 사람도 내란 동조 혐의를 받고 내란 주요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인간 아닙니까? 그러나 국회 표결을 방해했잖아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잖아. 윤석열 내란 때 13 내란 때 국회의 어떤 계엄 해제 방해를 하기 위해서 행동한 인간 아닙니까?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인간 아닙니까? 그런 증거가 있어 이 사람은. 물론 2심 판결이 안 났지만은 수사를 받고 있고 제대로 된 이게 수사를 하고 제대로 된 판사가 판결을 하면 이 사람은 유죄야 유죄. 그런 증거가 다 있다고. CCTV 찍히고 윤석열하고 통화를 한 증거도 있고 내란 당시에. 그러고 국힘 의원들 안 모게 하기 위해서 당사에 의청을 하는 인간이고 그런 노골적인 사실이 있다고 이하는 이 인간은. 그런데 이 판사 새끼가 판사놈이 그때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판사가 기각했잖아. 이것도 엉터리 조이대 라인의 엉터리 판사 썩은 뭡니까 그 골수 꼴통 보수 인간 판사들이 기각을 시킨 겁니까? 이 깜빵에 대해 있어야 될 인간이야. 제대로 된 판사가 만약에 그때 특검의 그 구속영장을 받았으면 바로 구속이지. 이거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야. 엄청난 죄가 있는 인간이니까 이게 내란 그 해제를 국회의 정당한 계엄 해제를 방해한 인간이니까 이게 내란범이지. 내란범. 이 인간도 윤석열하고 똑같은 인간이지. 이런 인간이 지금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이 됐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중동이나 이 썩은 적폐 언론들이 아무 소리 안 하잖아. 조중동 썩은 언론들이 적폐 언론들이 추경호의 국힘 공천에 대해서는 이런 방문도 안 하잖아. 엄청난 중대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인간인데 억울하게 조작된
피해자인 김용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난을 하고 있고, 국힘이나 조중동 썩은 언론들이. 그냥 국민의힘은 김용의 공천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인간들은. 국힘이 최소한 김용의 공천을 비난하려면은 추경호부터 공천 취소시켜야지. 예? 아유, 날파리인가 버립니까? 자꾸 앵기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이 부담됩니까? 예? 그래서 지금 공천을 계속 안 주고 있는 겁니까? 정청래는 현재의 그 6.3 지선 공천 과정을 보면은 오로지 자기 대표 연임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 같아요. 자신의 대표 연임을 지지할 수 있는 자기들 인사, 친척 인사를 대거 기용하려는 수작도 보이고 있다, 지금. 전북도지사 공천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안홍희 의원이 단식, 하다가 실려가고, 그것도 단식할 때 10일 동안 했는데 그 현장에는 한 번도 안 간 인간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니까 하도 비난이 하고 막 공세를 하니까, 차가운 놈이다, 비정한 인간이다, 그런 공세, 비난이 오니까 할 수 없이 병문안 갔대요. 그 얼굴만 잠시 비추고. 그러니까 전북도지사 그 이원택의 그 하자 있는 인간, 분명히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인간을 지금 계속 강요하고 있잖아. 이것도 자기가 이원택이가 친척이라고 봐주는 거 아닙니까? 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전라남도에서는 자기 정청래 특보들이 거의 다 공천을 받고 있어요. 그 특보들이 전부 다 범죄 혐의가 있고 하자들이 있는 인간이야. 그런 인간들이 지금 정청래 특보라고 지금 다 공천을 받고 있다고. 전라남도에서 군수, 시, 도의원 이런, 구의원, 경기도에서는 어딥니까 그때? 요즘입니까? 거기는 윤어게인을 외친 인간이 도의원 후보가 되고 개판 지금. 얼마 전에는 최근에죠, 이제 김남준하고 송영길의 공천이 확정됐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 같아. 아무리 정청래가 솔직히 해주고 싶은 말 없지. 친명 중에 친명 아닙니까? 이 두 분이 최측근 아닙니까? 김남준도 그렇고 송영길 그렇고 결국은 인천으로 두 사람이 결정됐죠. 김남준은 인천 계양으로 됐고, 송영길 전 대표는 그래도 원래는 계양을 원했는데 결국 연수적으로 박찬대 의원의 지역구로 결정되었어. 그래도 할 수 없이 그것도 당의 명령이 따르겠다면서 받아들이시더라고. 이거는 정청래가 이거까지 거부하면 진짜 자기 어떤 모든 게 날아가니까 할 수 이거는 받아들인 것 같고 마지못해 결정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그 파렴치하고 더러운 정치검찰의 수사는 모두 정당성이 없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모든 대장동 수사, 모든 기소가 다 날조 조작이거든요. 그건 정당성 없어요. 반드시 그거는,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거,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모든 기소는 공소 취소해야 된다. 그 일환이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의 측근 김용 부원장에 대한 것도 모두 날조 조작입니다. 반드시 이것도 무효. 사실 이것도 어찌 보면 공소 취소돼야 돼. 근데 이건 판결이 나누니까 그게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이미 판결이 나면은 그게 안 되는 모양이. 이미 이제 판결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눈치 보지 말고 당당히 김용 부원장을 공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그 연임
유불리만 따지지 말고 억울한 피해자 아닙니까? 김용 부위원장이. 그걸 살려줘야죠. 당에서 그걸 외면하면 안 되죠. 억울하게 희생된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을 외면한다면은 누가 당을 위해서 사실생연하고 선당호사 하겠습니까? 반드시 김용 부위원장을 공천해서 사필 기정이라는 걸 우리가 입증해야 돼요. 결국 이 문제도 국민이 선택하는 겁니다. 국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당에서 공천하고 안 하고 당의 결정이지만은 당의 공천도 당에서 어떤 후보를 공천해 주는 것도 어떤 국민의 당원들의 의지에 따라야죠. 당원들이 원하고 그 명분이 있으면은 명분이 있는 거죠. 그 국힘이나 썩은 조정동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거는 엉터리 이야기고 선택적 정의 아닙니까? 걔들하는 소리는. 그 추경호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도 안 하는 인간들 아닙니까? 추경호가 어찌 보면 엄청난 범죄자인데 따져보면은 내란 범죄자나 내란 범죄자. 김용은 완전히 조작 날조의 피해자고. 그러니까 결국 김용을 공천해갖고 난 공천을 주고갖고 결국 또 국민들이 심판하잖아. 선거로 의해서 국민들이 심판할 거 아닙니까? 선택할 거 아닙니까? 국민한테 그 선택권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공천을 해주고 선거에서 심판받도록 해야 된다. 김용 부원장을. 그냥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그러니까 정청래는 반드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김용 부원장을 민주당 후보로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을 줘야 한다. 김용 부원장님, 전 부원장님 화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또 이제 시간이 저녁이 가까우니까 날이 또 쌀쌀해집니다. 요새 일교차가 진짜 심해요. 낮에는 더웠다가 또 저녁 되면 추워지고 쌀쌀해지고. 어쨌든 건강관리 잘하시고 다음 또 방송 시간에 건강 모습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